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이거 아디다스인가요? 이 원단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와, 아디다스가 아니다, 다삽이네요. 미국 음료 브랜드 펩시콜라를 중국어로 바이스 컬러라고 부릅니다. 중국에도 콜라 브랜드가 있는데 완스 컬러라고 합니다. 두 브랜드는 포장 색상이나 로고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1980년대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했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노리고 공장을 중국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단숨에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짝퉁은 소비자가 싼 값에 유명 브랜드를 살 수 있게 하고, 제조업체들은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중국에서 수많은 짝퉁 제품이 양산됐습니다. 1980년대 300억 달러, 한화 약 41조 4,570억 원 가치에 불과했던 중국 짝퉁은 2021년에 6천억 달러, 한화 약 829조 2,60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해 전 세계 무역의 2%를 차지하며 전 세계 짝퉁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중국 짝퉁 제품은 품질이 모두 비교적 열악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OEM 생산 등의 방식을 통해 오리지널 브랜드의 기술을 직접 학습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고품질 모조품을 출시하기 시작해 점차 고품질 짝퉁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품 브랜드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짝퉁 상품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짝퉁 상인들은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유명 브랜드 명품부터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생활에는 다양한 짝품 제품이 가득합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국제 유명 브랜드가 중국의 OEM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OEM 생산은 오래되면 정품 제품의 도면과 기술을 습득하여 매우 유사한 짝퉁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때로는 정품보다 품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신발 제조를 예로 든다면 푸젠성에 위치한 푸텐시는 중국의 유명 신발 제조 도시입니다. 푸텐에서 생산된 짝퉁 신발의 품질은 정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2020년 리젠후이 푸텐 시장은 나이키 신발을 2년 신고 망가지면 진짜 나이키 신발이고, 3년이 지나 망가지면 그 신발은 푸텐에서 만든 신발이라고 비웃듯 자랑했습니다. 푸텐은 중국 연안 경제개발구에 위치해 있고 특정 국가에 특혜를 주고 있어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이곳에 OEM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축구화 시장이 번영하고 발전함에 따라 푸텐 상인들도 비즈니스 기회를 감지하고 위조품 생산 라인을 개발하여 짝퉁을 전문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짝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짝퉁 신발 공장 사장들은 나이키와 다른 브랜드 OEM 직원들을 동원하여 디자인 도면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OEM 고액 연봉 직원을 고용하여 가짜 신발을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푸텐의 짝퉁 신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신발은 전문가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나이키 직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나이키 신발 3켤레 중 1켤레가 가짜라고 추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위조품에 관해서라면 모든 면에서 푸텐이 짝퉁 업계의 큰형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푸텐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푸텐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작은 현이 있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윈샤오 현으로 중국 짝퉁 담배의 고향으로 불립니다. 짝퉁 담배의 본고장인 이곳에서는 20년 넘게 수많은 짝퉁 담배가 생산되어 전국 짝퉁 담배 시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짝퉁 담배가 기성을 부리던 시절 짝퉁 담배의 95%가 중국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윈샤오 현은 유명한 담배 제조 기지였습니다. 당시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1952년 상부에서 윈샤오에 진짜 아변 담배 공장을 설립하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이곳에서 생산된 윈프 브랜드 담배는 한때 푸젠성의 최고급 구운 담배로 평가받았으며 중국 500대 공기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담배 회사는 개혁을 시작했고 1990년대에 윈샤오 담배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해고된 아변 담배 공장 노동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져 자력 갱생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담배를 만들 수 없다면 가짜 담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담배 만드는 기술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담배 제조 기술과 판매 루트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윈샤오현 시모사카촌의 몇몇 농민들은 신중화 압연기기를 사들여 가짜 명품 담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40여만 명의 작은 현에서 70세에서 80세의 노인들과 7, 8세의 아이들까지 모두 담배 제조 기술에 능숙합니다. 그들의 조작은 얼마나 능숙되어 있을까요? 한 네티즌은 그들이 담배를 상자에 넣을 때 한 줌 잡으면 20개비가 잡히며 이는 딱 한 각에 담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샤오 짝퉁 담배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금색 글자가 새겨진 짝퉁 담배는 대중화 상표의 비매품입니다. 이는 윈샤오 짝퉁 담배의 초기 상품으로 특별 제조 상품부터 시중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갸오위타이까지 윈샤오시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윈샤오 사람들은 60종 이상의 말보로 담배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윈샤오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짝퉁 담배를 만들어 파는데 상관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당국은 윈샤오에서 1년에 위조 담배 방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 참수시킨다 해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짝퉁 담배는 어떻겠습니까? 만약 잡히면 최대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윈샤오의 가짜 담배 제조업체들은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집에서 가짜 담배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상간지역 지하에 가짜 담배 조립 설비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비도 쓰고 총격을 가하며 장소를 바꿉니다. 이는 당국의 짝퉁 방지 대책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외국 브랜드 상표를 훔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정품 브랜드가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 무인양품이 있습니다. 일본의 무인양품은 주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무인양품은 이름 없는 우수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1980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무인양품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2000년에 무인양품 문자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듬해 일본 정품회사는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품회사는 결국 영어 무지라는 문구만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경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상표 등록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법률은 상표 등록제를 채택했습니다. 즉,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서는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상표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용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무인양품은 1999년 중국 상표국에 무인양품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서 카테고리 1에서부터 45까지 거의 모든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카테고리 24인 면직물, 수건, 수면이불, 시트, 침대포, 이불 커버 등 침구 제품이 등록에 누락됐습니다. 2000년경 하이난 난화 실험무역회사는 무인양품이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 24류 상품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를 북경 면전 방직물 유황공사에 팔았습니다. 이후 북경 면전 방직물 유황공사는 북경 무인양품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이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원주인인 무인양품은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침대 시트, 이불 커버 및 기타 침구 제품의 상표에 무인양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북경 면전공사의 무인양품은 일본 정품 무인양품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측은 거의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북경 면전공사는 2015년 무인양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해 일본 무인양품은 패소해 62만 6천 위안, 한화 약 1억 193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북경 면전공사는 일본의 무인양품이 면전공사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다시 고소했고 일본 무인양품은 또다시 패소해 40만 위안, 한화 약 7,624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짝퉁 업체가 원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구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1985년 나이키의 에어 조던 브랜드 제작을 위임한 뒤 1999년 중국에서 조던 짝퉁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정품 에어 조던은 브랜드 권리를 찾는 고소장을 중국 법원에 냈지만 뜻밖에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던은 이에 불복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후 조던 짝퉁은 에어 조던을 되받아치며
상대방의 권리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 결국은 공개 사과와 함께 인민폐 30만 위안, 한화약 5,718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